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테라피틱스의 NK 치료제 신경영양 각막염 관련되는 RGN 259 관련해서 세계 4대 이제 신용평가사이자 이제 기업 평가를 하는 이 더프 앤 펠퍼스에서 3조 원대 이제 가치 평가를 받은 상태이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이제 IR이 화요일에 있었고, 오늘도 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IR이 두 번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IR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8월 달에 25페이지에서 이번에 24페이지로, 이제 크게 변경된 거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예, 오늘 IR을 앞두고 이제 아침에 이제 기사 나왔던 부분은 이번에 IR 자료에서 나왔던 부분들, 추가된 부분들을 이제 이 워딩으로 텍스트로 좀 바꾼 내용이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K 치료제 같은 경우가 지금 IR의 그 타임라인을 보면 내년도에 이제 탑라인 관련되는 부분이 C어2와 C어3가 상반기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 FDA나 EMA 관련해서 신약 허가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을 앞두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IR 자료에 보시게 되면 우선 이제 이런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빅파마와 먼저 이 CDA 관련되는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큐멘터라든지 요구사항들을 서로 이제 교환하면서 실제로 이제 규제기관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듀 딜리전스를 빅파마 입장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어떤 부분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내년도에 발표되는 탑라인 데이터가 좋아야 됩니다. 탑라인 데이터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임상을 진행했던 부분에서 임상의 성공 여부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보통 임상을 할 때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프로토콜에서 임상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주지표가 있죠. 이제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탑라인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테라피틱스가 개발 중인 NK 신경영양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에서 26년도에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허가 받는 그 목표를 IR 자료를 통해서 8월 달에 비해서 이번에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허가 목표 시기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언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야겠죠. 자, 이 NK 신경영양성 각막염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제가 좀 하나 뒤에 갖고 왔는데, 눈의 이제 해부학적 구조에 보면 이렇게 이제 눈이 이렇게 있으면 앞쪽을 보시게 되면 앞쪽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있는 게 이제 여기 수정체 앞에 있는 게 각막입니다. 예. 각막이 이제 눈의 맨 앞쪽을 이제 덮고 있는 투명한 막입니다. 투명한 막. 근데 그 지속성 각막 상피 결손, 요걸 이제 persistent 이제 corneal epithelial defect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되면 녹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멜팅이 되어가지고 구멍이 뚫린다든지 그러면 실명까지 가는데, 보통은 이제 각막 앞에 있는 이제 상피세포 자체가 손상을 당하면 이게 재생이 되어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합니다만, 퇴행성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런 어떤 이제 각막 신경세포를 발달하는데 신경영양성 인자가 있거든요. NGF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손상이 되면 이제 각막 상피세포가 이제 재생이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뻑뻑해지면서 이제 부종도 생기고 이제 이런 이제 상처에 이제 민감해지면서 궤양이라든지 그래서 상태가 이제 감염도 생기고 이제 감각이 이제 계속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어서 각막에 이제 상피가 손상이 되고 치유의 어떤 장애가 생기면서 궤양이 생기고 이게 이제 심해지면 멜팅이 되면 이제 아예 이제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실명까지 가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 이제 돈페사의 옥사베이터 같은 경우가 항체 치료제로 이제 최초로 이제 그 FDA 허가를 받아 있는 거고, 작년도에 이제 7억 6,900만 달러니까 1조는 아직 안 됩니다만 그 이게 2018년도인가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동안에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후속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게 이제 RGN259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259가 허가를 받으면 옥사베이터 대비해서, 옥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 주기가 뭐 8주인데 RGN259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짧고요. 냉장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뭐 상온 보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뭐 개봉 후에는 하루 만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보관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RGN259 같은 경우는 일회용 점안제 형태로 보통 이제 안약 넣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환자 편의성이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허가만 받는다면 상당히 경쟁이 있다, 이제 평가를 받고, 그래서 미국의 평가기관 더프 앤 펠퍼스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용평가기관으로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 뭐 무디스, 그 다음에 영국의 피치사, 여기 이제 3대 이제 신용평가사잖아요. 하나 더 넣으면 그게 이제 더프 앤 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더프 앤 펠퍼스가 이제 신용평가도 하고 뭐 채권평가도 하고 기업의 어떤 이제 가치평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RGN 요구 관련되는 부분의 평가를 3조 때까지 이제 보는 만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진행되는 시어2하고 시어3가 내년도 이제 탑라인이 상반기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상업화의 이제 기대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 탑라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빅파마와 그 라이센스 아웃 계약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형태의 어프런트 피를 받고 이제 말스톤 로얄티를 받는 형태냐, 아니면 이제 그 반환 불가능한 에셋 트랜스퍼 딜 형태로 하느냐. 근데 이제 첫 번째 형태를 더 이제 좀 선호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CO1 같은 경우에도 10명 중에서 6명이 완치가 되었고, 위약 투여 환자전은 8명 중에서 1명만 이제 완치가 되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CO1에서 어떤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CO2와 CO3의 어떤 결과도 기대해 볼 만한 시선을 뭐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흐름에서 테라피틱스의 최근의 어떤 강세, 그 다음에 베리스모 관련되는 이노베이션의 어떤 흐름들이 전반적인 어떤 순환매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아쉽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회복을 하고 오늘도 장중에 4,000원대를 이제 넘어가면서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거래량은 오늘도 한 400만 주대, 그러니까 여기는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HLB 전 종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죠. 보통 이제 순환매가 나왔을 때 HLB가 좀 주춤하면 뭐 제약이라든지 테라피틱스, 생명과 이렇게 선도를 하면서 나머지 종목이 따라오면서 HLB 주가도 유지하는 요런 어떤 순환매가 이제 뭐 3월달이라든지 7월달 뭐 이런 흐름에서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노베이션과 테라피틱스가 나름 좀 거래가 나오면서 움직였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당되는 종목에만 좀 국한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IR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월요일 날에 이제 양봉을 내고 화요일 날에 이제 IR이 있는 당일 날
만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뭐 요것만 하더라도 이제 8,000원 언더에서 한 20% 중반 정도의 어떤 반등세를 보여줬다가 이후에는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하는 흐름으로 다시 또 거래량을 줄이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뭐 장중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시도를 하다가 이제 윗꼬리 형태고, 역시 이제 거래가 이제 100만 주 밑단으로 다시 오면서 또 플랫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HLB와 그대로 이제 동행하는 제약 같은 경우는 HLB도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2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에 지지가 안 되면서 19,000원대 중반대까지 일단 내려가는 흐름. 그 거래량은 이제 어제 대비해서는 늘면서 좀 빠졌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올 달에 이제 15,000원권에서 7월 달에 3만원대로 여기도 뭐 올달 저점에서는 거의 뭐 100% 가까이 오르고 난 다음에 그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그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박스권을 보였다가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가 하방으로 열리면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7월 달 흐름하고는 거래량은 작고 이제 하락의 어떤 흐름들이 세지는 않습니다만 좀 하방 쪽으로 지금 내려가서 좀 움직임 흐름에서 이 부분을 좀 돌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지지 흐름의 패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좀 돌리든지 이번 주에 돌려야 되는 어떤 구간에서 못 돌리면서 오히려 3일 연속 이제 월요일 위에 연봉이 나와서 내려가는 흐름이 났기 때문에 2만원대 회복을 또 당장 또 해야 되는 어떤 흐름이 내일 나타나 좀 살펴봐야 되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그 10월 15일에 나왔던 그 양봉의 시가 라인을 이제 연봉으로 일단 내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9,000원대 단기 반등 흐름을 보이는지 여부를 또 단기적으로 또 파악을 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보였다가 밑꼬리를 냈습니다만 또 4,000원이 살짝 이탈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거래량은 이제 전일 대비해서는 좀 줄였습니다만 좀 흘러내리는 흐름들을 전체 계열 종목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내일은 이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양봉 출현이 거래량 동반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